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C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보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셀러들 또 구매 대행사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KC 인증을 안 받아서 문제에 봉착하는 사례는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케이스별로 어떤 유형이 있고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의 유형에는 이제 우리가 쿠팡을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커머스가 있다는 사실, 쿠팡, 옥션, G마켓, CJ몰, 예스24, 에이블리, 또 후니지니, 필로우 쿠팡, 또 도메쿠, 텐바이텐, 필레오 카카오, 또 오늘의 집, 11번가, 어이사 마켓, 오너클랜, 카페24 등 이제 굉장히 많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또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가 또 전파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문이 날라오죠. 당신의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것이 신문고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하고자 한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 제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 명령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한다든가 재시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회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공문을 받은 것은 때는 늦으리. 왜냐하면 리콜 명령을 받았을 적에 재시험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재시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적발될 당시에 이제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기술표준원에서 수집한 그 나머지 제품을 갖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빼박이죠. 이미 우리가 KC 인증을 안 받았다는 사실, 또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발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문고 고발이 들어와서 사실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이의 신청 내지는 이제 자기 변명의 시간을 갖는 거죠.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무지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필수 제품인지를 몰랐다. 또는 판매한 것이 얼마 많지도 않다. 뭐 등등 해서 이제 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담당자가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이미 구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이제 현장 실사까지 나온 이후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공문을 받은 즉시 바로 이민경 행정사한테 연락을 줘서 선제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실사를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을 때 이게요, 저희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억울함을 읍소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 무관한 사람이 신문고에 고발을 했든 경쟁사에서 고발을 했든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KC 인증을 안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KC 인증을 안 받았다는 사실을 소관기관에서 확인하고 공문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쟁사가
나를 고발을 했다, 옆구리를 찔렀다, 이게 화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이후에 대처하는 유형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분, 사실을 인정하고 직금으로부터 어떻게 소명을 해서 구제를 받고 싶다라는 이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제조사에게 불똥이 튈까봐 염려가 된다. 내 선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라고 오히려 거래처에 대하여 염려를 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거래처하고 이제 제조사나 수입사하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은 유통사다. 그러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민한 입장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그 제품관리안전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그게 유통사가 중요하냐 제조사가 중요하냐는 아니고, 유통사에게 연락이 왔으면 유통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이제 유통사에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조사가 그 허가를 KC 인증을 안 받았음을 내가 몰랐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조사로 다시 재조사를 들어간다든가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 공무원들이나 이제 정부 산하기관 사람들이 이게 범죄 행위도 아닌데 사건을 종결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건과 연관된 뿌리까지 찾아서 조사를 하는 그런 행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나에게, 유통사인 나에게 공문이 왔다. 그러면 내 선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지, 제조사하고 서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제 문제 대응 자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KC 인증을 제조사나 수입사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유통사인 나에게 공문이 왔을 때 발생되는 의뢰인들의 태도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연락이 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동 판매기들이 많이 각 대리점에 유치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 인형 뽑기 이런 것도 이제 그 기계를 납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많은 또 소품이라든가 킬링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또 핸드폰 케이스 자동 판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기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판매기 같은 경우 자동 판매기에는 전파 인증이라든가 전기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대리점에게 이미 판매를 한 이후에 이제 공문이 오는데, 이 공문은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공문이 오는 케이스도 있고 전파관리원에서 공문이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험 의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도 소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은 이미 전파라든가 전기에 대해서 인증 결과에 대한 인증서를 확보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최선의 정답이지만, 그게 안 되었을 경우는 지금이라도 시험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업체의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미 설치한 대리점들은 시제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다 직영이다 라고 했는데 또 대리점이 생긴 거죠. 이래서 이제 그 대리점이 직영인지를 또 밝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난제로 봉착이 돼서 어려움을 매 있는 이제 사례를 봤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공무원 출신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가장 이제 죄는 졌어, 진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소명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뭐 지혜로운 의사 생활 뭐 이러듯이 지혜로운 행정처분 대응 전략,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면 지은 죄가 지우개를 지우듯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이제 소량밖에 판매하지 않았고 청년 창업자로서 또는 여러 가지 빚도 많고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이 소량 판매하다가 이렇게 적발이 됐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단지 판매 중지로 완전 구제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행정사를 만나서 소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